원자 전이와 레이저에 관하여 발표하게 된 2403 김세윤입니다. 우선 전 양자역학적인 해석으로 원자 전이에 대한 원리와 그걸 바탕으로 한 레이저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것의 활용에 관해서 발표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고전 역학적으로 왜 안정한 원자가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고전 역학 그 중에서도 러더포드 모델과 그 이전의 경우에서는 원자가 안정된 구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전 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원자 핵과 사이의 쿨롱 힘, 그러니까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원형 또는 타원형 궤도로 돌면서 계속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속하는 전원은 반드시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이 고전 전자기학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전자는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결국에 속도가 느려져서 원자핵으로 점점 가까워지며 추락하게 됩니다. 이 예측은 실제로 존재하는 안정된 원자 구조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런 모순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기존 모델에서는 이것에 대한 원인이라던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고전 역학만으로는 이 원자가 왜 붕괴하지 않고 존재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양자역학적인 해석과 보호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상태는 파동함수 보통 파이로 쓰죠. 파이로 기술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파동함수는 반드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전자가 특정한 포텐셜 에너지 환경, 즉 어떤 원자핵 주위에 전개 포텐셜에 갇혀 있을 때 어떤 파동 형태로 존재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파동함수가 무작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로 인해서 전자 에너지도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없고 특정한 고유값만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자의 파동이 어떤 특정한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이시는 무한 포텐셜 우물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 특정 공간 안에서만 이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밖에서는 파동 함수가 이렇게 무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파동이 아무렇게나 진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딱 맞는 형태로 진동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래서 가능한 파동의 모양이 딱 정해진 몇 가지로만 제한되게 되죠. 여기서도 여기 보이시는 에너지 준위의 이런 식을 바탕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내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가 n은 1, 2, 3 이런 식으로 양자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전자는 고전 역학에서처럼 계속 에너지를 잃고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원자 전이 그 중에서도 두 개의 크게 원리가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발 방출이 있습니다. 얘는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형광등이라던가 일상생활에서 대체로 많이 보는 빛 같은 경우에 대체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자연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어, 광자를 방출한 현상입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이 n은 3에서 n은 2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광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자발 방출이라고 하고, 저희가 흔히 하는 리드베리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방출되는 이런 광자나 이런 파동 같은 거에 파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이 저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n은 2에서 1이라던가 3에서 2라던가 이런 그 에너지 차이를 구함으로써 방출되는 파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유도 방출이라는 방법인데 저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진 않은 방법인데 레이저에 특히 많이 사용된 방법이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들뜬 상태의 전자가 외부에서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좀 씌워주게 되면 이 광자와 상호작용하여 같은 방향, 위상, 에너지의 광자를 추가로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원래 있었던 전자는 낮아지게 되면서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어,
얘의 특징은 이 광자를 찧어줬을 때 그거와 똑같은 광자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것이 있고, 얘는 완벽하게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이라던가 뭐 진동수, 방향, 편광도 모두 동일하고, 두 방법을 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두 번째 방법인 유도 방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자를 씌워줘서 그거 상호 작용해서 뭐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씌워주면 무조건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한 것이 레이저인데,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이 그 성질이 모두 동일한 광자들이 한 번에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작위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강렬한 에너지를 띄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이 유도 방출, 저기 스티뮬레이트 에미션이 결국 유도 방출이죠.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증폭 장치를 만들어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저 장치인데, 이 레이저 장치 내부에는 양쪽에 거울이 있고 가운데는 레이저 매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자들을 들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펌핑 소스가 존재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유도를 방출이 일어나려면 하나의 광자가 뭐 여기 펌핑 소스를 인해서 하나의 광자가 두 개로, 그리고 네 개로, 여덟 개로 기하급수적으로 하나의 광자가 생겨나고, 그걸 바탕으로 거울에 반사되면서 다시 생겨나고, 이걸 반복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광자가 증폭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반투과 거울을 통해서 밖을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하고 똑바른 레이저 빔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의 좀 활용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것 중에 하나인 광학 집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광학 집게는 뭐 아주 작은 입자라던가 뭐 세포, DNA, 그리고 심지어 원자 한 개까지 최근에는 레이저로 붙잡아서 움직이도록 제어하거나 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광학집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통해서 고도로 집중된 레이저 빔이 특정한 미세한 입자에 작용한 힘을 이용하여서 운동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를 물질로 간단하게 조작을 하면서 이를 한 자리에 유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레이저 빛을 강하게 씌워주게 되면 레이저가 가우시안 분포, 즉 가운데가 중심이 가장 세고 주변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힘은 입자를 가운데, 즉 초점 쪽으로 당기려는 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 입자가 힘을 받아서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자가 레이저 초점에 고정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세포 생물학, 또 나눔 기술, 또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만큼 레이저가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